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25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윗꼬리 살짝 달렸어요. 윗꼬리가 살짝 달렸다. 자, 이제 이번 달은 9거래일 남았고 9거래일 이번 분기는 28거래일 남았어요. 자, 큰봉부터 한번 볼게요. 큰봉. 자, 1년봉 이제 상단선에서 내려왔죠? 예. 이거 맨날 보여주는데, 예. 자,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밑에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3개월봉은 요거보다 더 높게, 여기서 또 밀렸어요. 2개월봉도 밀렸고, 밀린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348.7 위는 매도다. 이해하셨죠? 네,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네, 2개월 봉이 전봉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해요. 이게 월봉으로는 안 보인다고. 네? 월봉으로는 위가 열려 있으니까 더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연봉, 그 다음에 3개월 봉, 2개월 봉으로 봤을 때는 344부터 348.7까지는 다 매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영역을 쓰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주봉은 시가 위는 메리트가 없다 그랬죠. 예? 시가 위는 메리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메리트가 없어. 예? 그걸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좋지 않다고. 예?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야, 지금이 진짜 매수를 해야 될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할 거면 보유를 하시고, 예? 파실 거면 파시고 이래야지. 나는 신규 매수를 해야겠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수를 노리는 거는 저는 반대. 예. 신규 매수를 노리는 행위는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할지는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 하단선이 있죠? 이 가격 아래로는 매도를 못해요. 이번 주에는 이 가격 아래로는 매도는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1차적으로 설명 쭉 드릴게요. 이 방송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 저는 올라가도 이건 가치가 없다라고 떠드는 사람이니까. 자, 보시면 얘는 지금 윗꼬리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요 시가 위로는 가치가 없다고. 언제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343.9 위는 이번 주는 매수 없다예요. 없답니다. 매수 없다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윗꼬리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셔야 되고, 주봉은 여기 345.27 아래는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343.9 위는 매수 가치가 없는데 345.27 아래는 매수해도 된대. 네? 그러니까 요 아래에서 저까지 키면 사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아래에서 요렇게 요 영역이 주봉 매수 자리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주봉이 저가만 지키면 345.27 아래에서는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이번 주부터 1구간에 들어가요. 이번 주부터 1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야. 이해되셨죠? 제가 이렇게 개파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개파락을 예상한 적도 없어.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야간 선물을 봤을 때는 짜증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수 좋게 토요일 아침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지금 상황이 바뀐 건데
예, 어쨌든 개파락이 나오면서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다요. 예. 근데 가격이 없어.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어디 거 써야 돼요? 연봉, 예. 그다음에 3개월봉, 2개월봉 그 상단선을 갖다가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348.7, 347.86 이런 가격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왜? 주봉 매도가가 없으니까. 단 345.27 아래는 피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종가가 내려. 종가가 내리면 하방이에요. 근데 얼마까지 내려야 되느냐? 345.27보다 낮아야 됩니다. 자, 별표. 345.27보다 낮으면 하방. 종가예요. 왜냐? 죽어요. 네, 상승세가 죽기 때문에 345.27 아래에서 만약에 이번 주 종가가 끝났다. 그럼 다음 주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허락되는 거죠. 다음 주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허락된다. 네, 이번 주에 핵심은 주봉 싸움이다. 그러니까 주봉의 저가를 깨고 종가가 내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내리겠다는 얘기고, 이걸 양봉 내면 골 때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봉은 주봉입니다. 주봉. 자, 이제 보여드릴 거. 3일봉, 2일봉, 1봉. 자, 보겠습니다. 끝났네요. 그쵸? 3일봉도 끝났고, 2일봉도 끝났고, 1봉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다음을 봐야 되잖아요. 다음을 봤더니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해되셨죠? 예? 죽는다고요. 죽는다. 자, 2일봉 다음 봉은 어떻게 생겼을까? 죽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하락으로 1봉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다고. 주봉 빼고는 싹 다 죽었다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하락하면 죽는다고. 왜? 봉이 오늘 다 끝나기 때문에 죽어요. 자,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는 거고, 이게 본인이 봤는데 이게 영 아니다 그러면 무시하시면 돼요. 네. 자, 일봉 종가는 오늘이 영구가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근데 상승 못했습니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확정입니다. 이제 확정이에요. 언제 돌릴 수 있느냐? 이 날짜를 지나야 돼. 이게 5월 28일이에요. 5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목표점이 5월 28일이에요. 앞으로 몇 거래일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거래일 후입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7거래일 후면 날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인지. 오늘이 월요일이잖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이해하셨죠? 네. 나는 하방을 정리하겠다. 다음 주 수요일이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 주봉이 저가를 깨야 돼. 이해하셨죠? 네. 주봉이 저가를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 저가를 못 깨면 일봉만 내려가는 거지 주봉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갈 거라고. 네. 그런 거 말고 주봉이 저가를 딱 깨줘야 돼. 주봉이 딱 저가를 깨줬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꽤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건입니다. 제가 조건 없이 다음 주 수요일이 하방을 정리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조건은 주봉이 저가를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러졌죠? 이게 2일봉 부러졌습니다. 3일봉. 근데
그 2일봉도 그렇고 3일봉도 그렇고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봉만 부러졌어. 봉만. 시간이 부러진 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부러진 거는 저가만 부러진 거예요. 저가만. 아직 고가가 부러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얘는 고가도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다음 봉이 0구간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봉에서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세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다음 봉이 현재 봉이 고가를 안 넘어. 그러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옆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옆으로 가면 얘도 하락 확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봉이 하방이에요. 그럼 언제예요? 예, 6월 13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화, 수 중에 지난주 금요일 고가 못 넘으면 하방이에요. 응? 화, 수 올라서 지난주 금요일 고가 못 넘으면 하방이라고. 뭐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6월 13일이 바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 이번 주 수요일 종가가 지금보다 낮으면 이제 종가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6월 13일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내일 종가 올라. 괜찮아, 올라도. 수요일 날 내려. 예? 내일 살짝 오르고 수요일 날 내려. 근데 수요일 날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종가 내리겠죠? 그러면 6월 13일로 이제 5월 28일에서 6월 13일로 이사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단 매도하고 싶으시면 지난주 목요일 고가를 안 넘어야 돼요. 오늘 고가를 넘어도 돼. 오늘 고가를 넘어도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고가를 넘으면 안 돼요. 왜냐? 2일봉이 고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아직 3일봉은 시간 잔뜩 남았어요. 3일봉은 잔뜩 남았으니까 3일봉 얘기는 제끼고요. 지금은 이제 1봉이 죽었으니까 2일봉으로 넘어가야 돼요. 2일봉. 그 2일봉의 매도 조건은 금요일 고가를 안 넘는다고 수요일 종가가 하락해야 돼요. 저가는 확정이에요. 저가는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만 보면 여기가 아마 5월 28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월 28일까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요. 네. 5월 28일까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5월 30일이니까 5월 31일까지예요. 5월 31일까지. 5월 31일이 무슨 날짜인가? 아, 5월 31일이 토요일이니까 5월 30일까지죠? 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하방 확정된 거예요. 이일봉은 5월 말까지는 하방이 확정돼 있는 거예요. 저가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5월 말까지는 뭐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주봉이 저가를 내주느냐 아니면 주봉이 저가를 지키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올랐다 떨어질 거고 주봉이 저가를 내주면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나는 고버스를 들고 있다. 그럼 5월 28일을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고버스를 사야겠다. 그러면 금요일 고가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제가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일목 보여드릴게요. 일목은 3일봉만 중요하죠. 3일봉. 얘가 고가를 넘으면 356.91로 가야 되니까 고가를 안 넘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대들을 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열리는 거예요? 330까지 열리는 거라고. 응? 요거 잘 이해하시고 30분 봉은 대드 났겠죠. 이건 뭐 이제 많이 보셔서 이게 학습이 되셨을 거예요. 데드 나면 데드 난다. 자, 1시간봉 지금 데드 났다가 홀드 냈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겠죠. 골드를 내든 데드를 내든 하나는 내야 되니까 348.17로 가거나 아니면 344.60으로 내려가거나 내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 둘 중 하나로는 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윗봉들은 아직 데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3일봉 이슈, 그 다음에 주봉은 아직 이슈 없어요. 주봉은 이슈가 없고
이주봉은 데드 날 건지 골드 날 건지 이거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슈 없다.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60분봉이 골드로 가느냐 데드로 가느냐고. 예. 나머지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다 봤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하방으로 가려는 모양새는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하락 쪽으로 가려고 모양새는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돈이 좀 크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엄청 아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아들어야 돼. 이게 어려운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동평균의 원리를 일단 보자고요. 오이평 공식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5로 나눠요. 그쵸? 근데 다음 게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가 나가야 돼. 얘가 나가요. 얘가 들어오기 때문에. 왜? 총합이 5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는 교집합이야. 예? 얘는 교집합이고 얘가 빠져나가고 얘가 들어오는데, 예. 검정이 흰 거보다 크면 이평선은 올라가요. 검정이 이거보다 작으면 이평선은 내려갑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나가는 값이 들어오는 값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이평선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게 나가는 값이에요. 예? 242평선에 나가는 값이라고. 얘라고 얘예요. 얘라고. 예. 240개를 이렇게 이동시킨 건 나가는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 나가는 값이라고 부를게요. 나가는 값. 그러니까 나가는 값을 그려놓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가 들어오는 값이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세요? 예?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을 하는데 나가는 값이 들어오는 값보다 크면 이평선은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값은 위에 있고 들어오는 값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평선은 계속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이평선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얘를 올라타기가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은 242평선을 올라타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라고요. 따라서 242평선 위로 올라가면 매도 치라고. 이해되셨죠? 얘가 이렇게 갖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갖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근데 매도 치라고요. 어디서 청산한다? 이평선 아래에서. 왜? 이평선 아래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예? 이런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242평선이 계속 내려가는 환경에 있으니까. 왜? 얘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는 값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봉이 따라가도 나가는 값보다 높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환경은 나가는 값이 들어오는 값보다 높은 구간이야. 높은 구간. 낮은 구간이 아니라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겁나게 오르지 않으면 어려워. 그쵸? 예.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가는 값이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웬만큼 지수가 상승해서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외국인이 겁나게 매수를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까지 겁나게 매수를 안 했다고요. 얼마를 매수했어요? 마이너스 14.6조를 매도했죠. 매수가 아니라 매도라고. 얘를 지금 14.6조를 매수하고 있으면 갈 수도 있다라고 떠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 지금 매도라고. 매도를 두고 있으니까 일로 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일로 가야 된다고. 일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몰라.
모른다고요. 근데 일로 가야 돼. 언제까지? 나가는 값이 상승하는 구간까지는 어쨌든 위로 올라타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그재그로 버티다가 빠질지 그냥 빠질지 그건 전 몰라요. 예, 이런 방식이냐 모른다고. 예, 어쨌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내려가려면 개인이 사면 돼. 그래서 이게 신호예요. 왜? 이평선을 들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팔 테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상회하면 매도치라는 거예요. 이평선을 봉이 상회하면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분할로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이평선 위에 올라갔을 때 매도한 분들은 지금 문제 없잖아요. 예? 353까지 갔었나? 예. 지금 7% 빠진 거 아니에요. 예? 고점 대비 7%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평선 위에서 매도하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평선 위에서 매도하라는 거는 고포스를 사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라면 고포스를 팔면 안 된다고. 지금은 고포스를 팔아야 될 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포스를 살지 말지는 투자자의 자유야. 근데 자기가 고포스를 들고 있어. 그럼 들고 있다면 조금 더 버텨볼 만한 가치는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만약에 2654를 못 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개월 봉에 고투가 내려가요. 이 얘기는 2593 맞나요? 잠깐만 볼게요. 2593 2593? 왜 2593을 본 거지? 잠깐만요. 2개월 봉. 어, 2593이요. 네. 2593 아래로 가야 되는 거고 2593 아래로 내려가면 2515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렇게. 자, 오늘 저가 얼마예요? 오늘 저가. 코스피 일봉의 저가? 예. 네. 오늘 저가 얼마냐? 2593. 이해되셨죠? 자, 2654를 상회하지 못하면 2593까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여길 못 가면 일로 간다고. 오늘 갔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길 못 가면 여기 가고 여기가 분기되면 그 다음이 여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스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만 안 넘으면 돼요. 2654만 안 넘으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세요. 뭐 판단은 제 몫이 아니니까.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오늘까지 얼마냐? 2조 2천억. 외국인이 팔아야 되는 돈 2조 2천억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너무 찌끔 팔았어 오늘.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 더 대량으로 파는 날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은 의지가 막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봉이 저가 깨는 날 오지게 팔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좀 더 강해야 됩니다. 이걸 다 정리하면 한 333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조 원을 정리한다라는 거는 333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333이 13포잖아요. 13포 정도 빼려면
한 2조 원 던져야 된다는 거죠. 2조 원. 2% 빼는데 한 8천억, 9천억 들 거예요. 2% 빼는데. 2%면 7%잖아. 그럼 7% 빼는데 한 8천억 정도 드니까 그럼 여기서 8천억 정리하면 1조 4천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조 3천억 가지고 7% 뺐으면은 339잖아요. 그럼 339에서 333까지 또 6%니까 그거 빼는데 또 한 8천억 뜨면 1조 6천억 정도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 4천억 남잖아요. 그러니까 333을 붕괴될 때 이제 남은 4천억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려갈 거면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 대량 매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뭐 올려서 팔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내일 증시를 갭상승으로 해놓고 올려놓고 팔 수도 있다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이렇게 팔든 저렇게 팔든 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에? 제가 원하는 건 팔아주십사예요. 팔아주십사. 응? 이해되셨죠? 네. 팔아주시면 된다고. 원래 팔아도 돼. 내려 팔아도 되고. 파는 건 그들 마음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규모가 줄어들어요. 매수의 규모만 줄어들고 이 2조 2천억이 다 정리되면 저는 303도 붕괴될 거라고 주장할 거예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